어머님 때문에 은서가 아파하는 거 안 보여요? 어떻게 헛된 희망으로 은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76살의 할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에게 호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손녀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3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은 겨우 273만 원, 손녀의 치료비로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가요제에 나가 준우승까지 했지만 상금 3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죠.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치료하고 없으면 포기해야죠. 규정입니다.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손녀의 산소호흡기가 제거됩니다. 그러면 6살 은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폐지 할머니가 죽어가는 손녀를 살리기 위해 벌인 필사적인 사투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무료로 참여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2025년 3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중환자실 앞입니다. 강금자 76살의 할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고 금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금자의 손녀인 6살 은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은서의 머리는 모두 빠졌고 산소호흡기로 덮인 작은 얼굴은 창백했으며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금자가 은서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눈을 떠 할머니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죠. 할머니. 은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아빠 만났어. 아직 오지 말래. 그런데 나 너무 아파. 아이고 은서야. 안 돼. 가면 안 돼. 할머니가 어떻게든 우리 은서 낫게 할 거니까 가면 안 돼. 알았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금자는 한참 동안 은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후 복도로 나온 금자를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이번 달 치료비 청구서입니다. 간호사가 건네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2,400만 원.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 부탁드려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금자를 맞이했죠. 은서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약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가 금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은 1억 원입니다. 선택은 보호자분께 달려 있습니다. 치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사의 말이 공중을 떠돌았습니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금자는 주차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오전 내내 주운 폐지가 담겨 있는 그녀의 낡은 리어카가 있었죠.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리어카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은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지폐를 한 장 한 장 펼치며 세었습니다. 273만 원, 금자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1억 원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벽면에 붙어 있는 커다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15회 은빛 메아리 가요제. 대상 상금 1억 원. 금자는 눈물을 멈추고 포스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 집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금자가 포스터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포스터를 만졌죠. 1호. 금자는 결심한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어느 날 오후 2시, 은빛 메아리 문화센터 로비입니다. 기익기익. 리어카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었습니다. 금자가 리어카를 끌고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색이 바랜 면 바지와 얼룩진 점퍼, 그리고 밑창이 다른 운동화였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한복과 정장 차림의 참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15회 은빛 메아리 가요제 예선 현장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금자에게 쏠렸습니다. 한 남자는 코를 찡그리며 인상을 썼고 누군가는 킥킥 웃었습니다. 금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어카를 무대 뒤편 구석으로 끌고 가서 조심스럽게 세워두고 참가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참가 신청서는 이미 접수되어 있었고 참가비도 납부된 상태였죠. 강금자님 맞으시죠?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명찰을 건넸습니다. 강금자, 만 76세, 자유곡 출전. 무대 리허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자의 차례가 되어 무대 위로 올라갔죠.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과 참가자 몇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음향 감독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소리 내보세요. 금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방금 들린 목소리는 76살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강렬하며 기본기가 탄탄한 성악가의 목소리였죠. 스태프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무대 옆에 서 있던 참가자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네, 됐습니다. 음향 감독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자가 무대를 내려와 대기실로 향하는 동안 예선 시작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예선 대기실에선 참가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발성 연습을 하거나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구석 의자에 앉아 낡은 공책을 꺼내 펼쳤죠. 빼곡하게 적힌 가사와 악보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김진상이 들어왔습니다. 52살의 그는 여유롭게 대기실을 둘러보다가 금자를 발견하곤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는 큰 걸음으로 금자 쪽으로 다가갔고 주변 참가자 몇 명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따라왔죠. 진상이 팔짱을 낀 채로 위에서 아래로 금자를 훑어봤습니다. 아줌마. 진상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들어 진상을 올려다봤죠. 진상이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 냄새 풍기고 다녀요? 폐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 다른 사람들 생각 좀 하세요. 주변 참가자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아줌마 나이가 몇인데 여기 나왔어요? 70은 넘으셨죠? 진상이 주변을 둘러보며 청중에게 말하듯 계속했습니다. 나이 70 넘어서 무슨 꿈이에요? 그건 사치가 아니라 민폐라고요. 민폐. 민폐. 그 단어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금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서 창피만 당하지 말고. 1등은커녕 예선도 못 붙을 텐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금자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하지만 금자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이 승리한 듯 웃으며 자리로 돌아가자 주변 참가자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사흘 전 밤 8시 금자의 반지하 원룸의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지친 얼굴이었죠. 어머님,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금자가 라면을 끓여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자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우리 이제 그만해요. 뭘? 금자가 물었습니다. 1억이에요, 어머님. 그 돈 어디서 구해요? 3년 동안 폐지 주어서 겨우 270만 원 모으셨잖아요. 1억은 불가능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서가 아파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해요. 이제 그만 편하게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금자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엄마잖아.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생각을 해? 은서는 겨우 6살이야. 아직 살 날이 많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 우린 가난하고 돈이 없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금자가 천천히 일어서며 난 포기 안 해. 끝까지 안 해. 금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죠.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가요 대회 나가서 1억 타실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어머님이야말로 은서를 더 아프게 하고 있어요. 헛된 희망을 주면서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예선 대기실에 있는 금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폐라고? 헛된 희망이라고? 금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해낼 거야. 예선 시작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무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도 일어나 공책을 가방에 넣고 무대로 향했죠. 복도를 걸어가는 금자의 뒷모습은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걸이였습니다. 2달 전 오전 10시, 그날은 가요제 접수 마감 3일 전이었습니다. 금자는 가요제 참가 신청서를 들고 은빛 메아리 문화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접수처 직원은 금자를 보자 잠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고 미소를 지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가요제 접수하러 왔습니다. 금자가 참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신청서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강금자님, 76이군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놀란 것 같았죠. 네. 금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금자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까만 손, 낡은 옷, 폐지 냄새. 직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뒤로 돌아 다른 직원과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금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금자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와 두꺼운 규정집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죄송한데요, 손님, 센터 회원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 규정이 개정됐어요.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직업군은 출입을 제한한다고요. 금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직업이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특히 쓰레기나 폐기물을 다루시는. 직원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차마 폐지 할머니라는 말을 직접 하기 민망했던 것 같았죠. 금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폐지를 줍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접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녀의 손이 접수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차별 아닙니까?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차별이 아니라 규정이에요. 저희도 어쩔 수가. 내 돈 내고 참가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내가 범죄자입니까? 금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손님, 목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목소리를 낮추죠. 금자가 접수대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금자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 앉아있던 김진상이 일어나 큰 걸음으로 접수대로 다가왔죠. 아니, 아줌마. 직원분이 안 된다잖아요. 왜 이러세요? 진상이 금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드러나 있었죠. 금자가 진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부당한 차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못 들어오게 합니까? 진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여긴 문화센터예요. 회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요.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권리가 있어요. 불쾌감이요? 내가 누구한테 불쾌감을 줬습니까? 아니, 지금 그 냄새가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불편해한다고요. 진상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회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요. 그냥 폐지나 주우러 가세요. 진상이 손으로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금자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했습니까? 금자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금자가 갑자기 돌아서서 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상이 승리한 듯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눈빛을 나눴죠. 하지만 잠시 후, 쿵, 문이 벌컥 열리며 금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금자는 리어카를 로비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리어카 안에 폐지 뭉치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죠. 으악!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미쳤어? 진상이 소리쳤죠. 금자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나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폐지 줍는 사람은 노래도 하면 안 돼요? 금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분노가 그것을 잠식했습니다. 센터 경비 2명이 달려와 금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요. 손대지 마세요. 금자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76살 할머니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경비가 놀라 한 발 물러서자 진상이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자의 난동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센터 관리자가 나타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금자가 관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광기 어린 집착이 그 눈 속에 타오르고 있었죠. 금자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센터 밖에서 금자는 리어카를 세우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난동 부리는 민폐 할머니.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3만, 5만, 10만을 넘어갔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나이 먹어서 철이 없네.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금자는 자신의 허름한 방에서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봤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금자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금자가 벽에 붙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1억 원. 그녀의 손이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반드시. 금자의 중얼거림이 어두운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갈 때 노인 서너시 모여서서 금자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망구, 어제 인터넷에 뜬 거 봤어? 봤지. 문화센터에서 난동 부렸다며? 완전히 돌았더라. 리어카 끌고 들어가서 폐지 쏟아놓고 나이 먹어서 뭐 하는 짓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금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 리어카를 끌고 지나쳤죠. 편의점 앞에선 젊은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다 금자를 보고 킥킥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완전 핫이슈네. 조회수 20만 넘었대. 댓글 개웃겨. 금자의 등이 구부러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고물상 앞에 도착한 금자는 리어카를 세우고 폐지를 내렸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금자를 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못 받아요. 왜요? 손님들이 불편해해서요. 어제 영상 봤어요. 저도 장사해야 하니까. 주인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금자는 말없이 폐지를 다시 리어카에 싣고 다른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받긴 받을게요. 근데 가격은 반으로 깎아야겠어요. 주인이 금자를 동정하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반으로 깎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래요. 한번 찍히면 끝이에요. 금자는 이를 꽉 깨물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깎인 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번 돈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세고 수첩에 기록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금자의 시선은 가요제 포스터가 붙어 있는 벽으로 향했습니다. 찢어진 포스터를 바라보다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포스터의 구겨진 부분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죠. 금자의 얼굴에 좌절이 스며들었고 손이 힘없이 내려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되는 건가? 금자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모습. 남편은 금자의 손을 꽉 쥐고 말했었죠. 손녀를 잘 부탁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가 당시 3살이었던 손녀가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죠. 신약 치료를 해야 합니다. 비용은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1억 원. 금자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과거를 되새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아등바등 모아왔는데 여기서 멈출 순 없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일어나 포스터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이 돈 때문에 지옥에라도 뛰어들려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눈빛은 다시 그 광기 어린 집착으로 불타올랐죠. 손녀는 내가 살린다. 반드시. 금자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골목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마이크, 케이블, 작은 녹음기 등 전자기기들이 들어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집어들어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삐익 소리를 내며 녹음기가 켜졌습니다. 이번엔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가 짧게 소리를 내봅니다. 녹음기 화면에 파형이 떴습니다. 금자는 장비들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장비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케이블, 녹음기, 이어폰까지 있는 완벽한 세트였죠. 금자는 마이크를 잡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자가 음을 내니 녹음기가 소리를 잡았죠. 재생 버튼을 누르니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안정했지만 가능성이 있었죠. 금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걸로 연습하면 되겠다. 그 순간 포기하려던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은빛 메아리 가요제 온라인 접수를 검색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죠. 이름, 나이, 연락처, 공명. 참가비 3만 원은 다음날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접수 완료, 예선 일시, 5월 17일 오후 2시. 금자는 문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금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금자의 방에서는 밤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불안정했지만 절실했습니다. 금자는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탁자 위에서 빨간 불을 깜빡였죠. 라라라. 금자가 음계를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정이 흔들렸죠. 금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금자의 얼굴에 좌절감이 드러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죠. 라라라.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요. 금자는 밤새 연습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동이 틀 무렵 금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웠죠. 이제 조금씩. 금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5월 17일 오후 1시. 로비에는 참가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금자가 제일 나이가 많았죠.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맞아, 그 할머니야. 인터넷에 뜬 민폐 할머니네.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금자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고 접수처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금자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았죠. 접수증 보여주세요. 금자가 휴대폰을 꺼내 온라인 접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강금자님, 맞네요. 대기실은 2층입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단을 올라갔죠. 2층 복도 대기실 앞에 참가자 10여 명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금자가 다가가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김진상이 금자를 보고 비웃더군요. 오, 민폐 할머니 왔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또 왔어?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대기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상이 금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여기 온라인 접수했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야. 수준이 있다고. 진상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켜요. 금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키긴. 아줌마 여기서 망신당하고 싶어? 그냥 집에 가. 금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왜 집에 가야 합니까? 난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당신은 누구 허락받고 날 쫓아냅니까? 금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진상이 금자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죠. 허락? 웃음내. 여기 사람들 다 당신 싫어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꼴불견이라고. 금자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독해였습니다. 독해는 세탁소 보조로 일하며 센터에 세탁물을 배달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금자와 진상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진상이 독해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요? 독해가 천천히 걸어와 진상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다 접수한 참가자들이잖아요. 독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상이 독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도 참가자예요? 아니요. 하지만 여기서 난동 부리면 다 불이익 받을 텐데요. 독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상도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수 없네. 진상이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죠.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독해가 물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세탁물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금자는 독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고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참가자들이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들어서자 몇몇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행 요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예선은 1분 내로 자유곡 한 곡 부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금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긴장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강금자님. 금자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천천히 일어납니다. 예선이 끝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자는 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선 결과는 이틀 후에 발표된다고 했죠.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선에서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음정도 불안정했죠. 금자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통과할 수 있을까? 금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독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탁소 배달 가방이 들려 있었죠. 아까 그분. 금자가 독해를 알아봤습니다. 독해가 다가와 가방에서 생수를 꺼냈습니다. 드세요. 목마르시겠어요. 금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자가 생수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메마른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독해는 리어카 옆에 서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선, 보셨어요? 금자가 물으니 독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뒤쪽에서 봤어요. 못했죠? 제가 너무 못했죠.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감이 배어나왔습니다. 독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금자가 독해를 쳐다봤습니다. 독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진심이요? 네. 할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독해의 말에 금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금자는 리어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독해가 금자 옆에 섰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독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1억 원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독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서 있었죠. 5분쯤 흘렀을까요? 금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녀가 있어요.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6살인데 소아암이에요. 독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때 3살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금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매일 갔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일반 치료로는 안 된다고. 신약 치료를 해야 한다고.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억 원.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1억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독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자가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죠.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포기하자고. 우리 같은 집안에서 어떻게 그 돈을 구하냐고. 그냥 애를 편하게 보내주자고. 금자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릴. 이제 겨우 6살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내가 살려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냥 죽게 내버려둬요? 감정이 폭발한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독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금자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주었죠. 그러다 2달 전에 가요제 포스터를 봤어요. 대상 상금 1억 원. 그 순간 희망이 보였어요. 금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억 원이면 밀린 병원비까지는 못해도 신약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손녀를 살릴 수 있어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녀분, 지금은 어떠세요? 금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면회 가요. 병원에. 애가 너무 작아졌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얼굴도 창백하고. 금자가 흐느꼈습니다. 애가 날 보면서 울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금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독해가 금자의 어깨에 손을 얹자 3년 동안 참아온 금자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금자가 울음을 멈췄죠. 죄송해요. 낯선 분한테 이런 말까지. 독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독해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금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청결 세탁소 직원 고독해. 금자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독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예선에 꼭 붙으실 거예요. 독해의 말에 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진심은 통하니까요. 독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독해는 배달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금자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금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이틀 후 오전 10시, 금자는 반지하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선 결과 발표 시간이었죠. 손은 덜덜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금자는 휴대폰 화면을 새로 고침했죠. 1번, 2번, 3번. 10시 정각. 은빛 메아리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습니다. 제15회 은빛 메아리 가요제 예선 합격자 명단. 금자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습니다. 이름들이 줄줄이 지나갔습니다. 김경수, 김진상, 박미숙, 이순희. 명단을 따라가는 금자의 눈은 바빴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강금자. 금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금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강금자. 틀림없었습니다. 금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됐다. 됐어. 금자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76의 할머니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금자는 벽에 붙은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1억 원이라고 쓰인 포스터를요. 조금만 더 하면 돼. 금자가 종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금자는 휴대폰을 들어 독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여보세요? 독혜가 받았습니다. 저예요. 강금자.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붙었어요. 예선 통과했어요. 금자가 외쳤죠. 전화 너머로 독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꼭 붙으신다고 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금자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본선 준비하셔야죠. 독혜의 말에 금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맞아요. 본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금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은 되는데요. 하지만 왜 저를? 그냥요. 할머니 응원하고 싶어서요. 독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독혜는 금자의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죠. 뭐예요, 이게? 금자가 물었습니다. 저녁이요. 같이 먹으면서 연습해요. 독혜가 가져온 봉지엔 김밥과 떡볶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자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1억 따러 가는 거잖아요. 독혜가 웃으며 말했죠. 둘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독혜는 녹음기를 켰고 금자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첫 소절부터 음정이 흔들렸어요. 멈춰요. 독혜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이 부분. 너무 급하게 가세요. 천천히, 여유 있게. 독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음치였지만 리듬감은 있었죠. 금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라라라. 좋아요. 이번엔 감정을 더 실어보세요. 독혜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쯤 지나니 금자의 목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늘었어요. 독혜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금자가 희미하게 웃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금자와 독혜는 매일 저녁 연습했습니다.
금자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금자를 향한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누리꾼이 예선 합격자 명단을 보고 글을 올렸습니다. 민폐 할머니가 예선 통과했네요. 심사위원들 제정신인가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헐, 진짜? 그 폐지 할머니? 아니, 이게 말이 돼? 돈으로 매수한 거 아냐? 본선에서 또 난동 부리겠네. 센터 측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을 왜 합격시켜? 금자는 이 글들을 봤습니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커뮤니티를 검색하다 발견한 것이었죠.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이제 거의 다 왔어. 금자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금자는 손녀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금자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야. 은서가 눈을 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은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응, 할머니 왔어. 우리 은서 보러. 금자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나 언제 집에 가? 은서가 물었습니다.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곧 갈 수 있어. 할머니가 은서 데리고 나갈 거야. 정말? 응, 정말이야. 약속해. 금자가 은서의 손을 꽉 쥐니 은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금자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금자는 1시간 동안 은서 옆에 있다가 병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지쳐 있었죠. 어머님, 응?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가요제 그만두세요. 금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인터넷에 다 떠돌아다녀요. 어머님 영상이. 창피해요, 정말.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피하면 어때? 내가 은서 살릴 거야.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가요제 대상 타봤자 1억이에요. 1억으로 뭘 어떻게 해요? 밀린 치료비까지 1억 2천이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죠. 금자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머지 2천은 내가 모을 거야. 폐지 주어서라도 모을 거란 말이야. 금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머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며느리가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꼭 따낸다. 금자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선 당일 6월 3일 오후 1시 은빛 메아리 문화센터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500석 규모의 객석이 거의 찼죠. 금자는 무대 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독혜가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떨려. 너무 떨려. 금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독혜가 금자의 손을 잡았죠.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냥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으로 김진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금자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오, 민폐 할머니. 아직도 여기 있네? 진상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진상이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망구, 솔직히 말해봐. 돈이 목적이지? 1억 타려고 이 난리 치는 거잖아. 금자가 진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당신도 1억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금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랑 당신이랑 같아? 난 10년 동안 이걸 준비했어. 당신은 뭐야? 한 달? 두 달? 껌값도 안 되는 실력으로 여기 온 주제에 당당하긴. 진상의 말에 주변 참가자 몇 명이 킥킥거렸습니다. 독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독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진상이 독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할망구 보호자? 웃기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독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진상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무대에서 망신당할 거야. 두고 봐. 진상이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금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오후 3시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금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강금자님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할머니 아냐? 맞아. 인터넷에 뜬 민폐 할머니네. 금자는 무대 옆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금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독혜가 금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은서 생각하세요. 은서가 보고 있어요. 눈빛이 변한 금자는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금자를 비추니 객석이 조용해졌죠. 금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강금자님,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금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 아이. 박인희님의 곡입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슬픈 발라드였죠. 반주가 시작되자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빠진 머리카락, 가늘어진 팔다리. 금자가 노래를 시작했죠. 미안해요, 내 아인 엄마가 미안해요. 금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몇 소절은 떨렸죠. 하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금자는 눈을 뜨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너를 아프게 해도 엄마는 널 지킬 거야. 금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진심이 배어나왔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여 집중했고 금자는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음정도 가끔 흔들렸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실한 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후렴구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 아이. 엄마는 널 사랑해.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마지막 소절이었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고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엄마는 널 사랑해. 노래가 끝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3초쯤 흘렀을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죠. 하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죠. 금자는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독혜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석 한쪽에서는 진상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금자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독혜가 금자를 안아줬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금자는 독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금자가 휴대폰을 꺼내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금자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은서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가 다급하게 물었죠.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은서가, 의식불명이,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빨리 오세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금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독혜가 재빨리 받쳐줬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독혜가 물었습니다. 은서가, 금자는 말을 잇지 못했죠. 독혜가 금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둘은 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객석에서는 여전히 다음 참가자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금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의 목소리만 맴돌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병원 중환자실 앞. 금자는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독혜가 그녀를 따라왔죠. 며느리가 복도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서는 어디 있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중환자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금자가 중환자실 문으로 다가가니 유리창 너머로 은서가 보였습니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줄의 튜브가 작은 몸에 연결되어 있었죠. 금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죠.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죠. 금자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은서가.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사나흘입니다. 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약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습니까?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금자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죠. 선생님, 제가 돈을 모으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아니 열흘만 더. 의사가 금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할머니,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치료하고 없으면 포기해야죠. 의사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의사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금자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금자에게 다가왔죠.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가요제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은서는 이제.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자가 며느리를 쳐다봤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본선 결과 발표가 이틀 후야. 내가 대상 타면. 며느리가 금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대상 타면요? 1억 받아봤자 2천이 부족하잖아요. 그 2천을 또 어디서 구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금자가 소리쳤죠. 모으면 돼. 내가 폐지 더 주우면 돼. 언제요? 은서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데 언제 그 돈을 모아요? 현실을 봐요, 어머님. 며느리가 외쳤습니다. 금자와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독혜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죠. 두 분 진정하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포기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금자는 말문이 막혔죠. 며느리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중환자실을 등지고 멀어져 갔죠.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독혜가 금자 옆에 앉으며 금자를 불렀지만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이틀 후 6월 5일 오전 10시 금자는 반지하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본선 결과 발표 시간이었죠. 독혜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 메아리 가요제 본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금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대상 김진상, 준우승 강금자, 3위 박미숙. 금자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준우승, 상금은 3천만 원. 금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독혜가 휴대폰을 주어 화면을 보고는 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준우승도 대단한 거예요. 독혜가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금자가 벽에 붙여둔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1억 원이라고 쓰인 종이를요. 금자는 벽으로 다가가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죠. 3천만 원. 금자의 목소리가 공허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273만 원. 3천만 원을 더하면 3,273만 원. 1억 2천만 원까지는 아직도 8,727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금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금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시죠? 은서 할머니?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은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금자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요. 지금 가야 해요. 금자는 로봇처럼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금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눈물도 나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늦었다. 모든 게 늦었다. 병원 중환자실 앞. 금자와 독혜가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응급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죠. 금자가 중환자실 문으로 달려가려 할 때 간호사가 금자를 막았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은서가, 우리 은서가.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서가 보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금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독혜가 금자를 붙잡았죠. 안 돼. 안 돼.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10분 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금자가 의사에게 달려가 선생님 은서는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신히 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말씀하세요. 금자가 외쳤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금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신약 치료를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비 문제 때문에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자가 의사의 옷깃을 붙잡았죠. 선생님, 제발요. 먼저 치료하고 돈은 제가 모아서 드릴게요. 제발 우리 은서 좀 살려주세요. 금자가 울부짖었지만 의사는 금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할머니, 병원도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1억 2천만 원이 당장 입금되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할 수 없어요. 규정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규정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규정이 중요해요? 금자가 소리쳤지만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1억 2천만 원을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치료 시작할게요. 금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가 뒤돌아서서 걸어갔죠. 금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금자 앞에 섰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은서를 편하게 보내줘요. 금자가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편하게 보내? 우리 은서를 죽이자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그만해요. 은서도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매일 아파서 울고 주사 맞고 토하고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은서한테도 나아요. 며느리의 말에 금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아요. 전 이미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연명치료 중단하겠다고. 며느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연명치료 중단? 내가 감히 누구 허락받고 그런 결정을 해? 전 은서 엄마예요. 제 자식이에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금자가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나쁜 년,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금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어떻게 헛된 희망을 품고 은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머님 때문에 은서가 더 아파하잖아요. 며느리가 맞받아쳤죠. 둘은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며 몸싸움을 했습니다. 독해가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지나가던 보안요원도 달려왔죠. 두 분 그만하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보안요원이 외쳤습니다. 며느리가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도 않았죠. 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독해가 금자를 일으키려 했죠. 할머니, 일어나요. 하지만 금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금자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금자가 고개를 들었죠. 은서 어머니가 서명을 했어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예요. 간호사의 말에 금자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오늘 밤 12시부터 산소호흡기를 제거합니다. 할머니도 같이 서명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내미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금자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금자가 중얼거렸죠. 독해가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했죠. 금자는 종이가 구겨지도록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은서가 보였죠. 작은 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작은 얼굴을 가렸죠. 금자가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널 못 지켜줬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해가 금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금자는 독해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금자는 중환자실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고 1시간 후면 산소호흡기가 제거됩니다. 그러면 은서는 천천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금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발요. 금자의 기도는 공허했습니다. 밤 11시 30분 후면 은서의 산소호흡기가 제거됩니다. 금자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독해가 뒤따라왔죠. 옥상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6월 초였지만 밤바람은 서늘했죠. 금자는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였어요. 할머니, 독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다 내 잘못이야.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아. 내가 헛된 희망을 품고 은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금자가 독해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3년 동안 폐지 주우면서 모은 돈이 고작 273만 원. 가요제 준우승에서 3천만 원. 합쳐봤자 3,273만 원이야. 1억 2천만 원까지는 한참 모자라. 금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은서한테 뭘 해준 거야?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독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금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이거 50년 전에 녹음한 거야. 금자가 테이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난 26이었어. 노래를 정말 좋아했지. 가수가 되고 싶었어. 금자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했어.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 낳고 살림하고 꿈은 그냥 잊어버렸지. 금자가 테이프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말했어. 당신 노래 한 번만 더 듣고 싶다고. 그때 이 테이프를 찾아서 틀어줬지. 금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 여보, 당신 목소리 이렇게 예뻤지. 다시 노래 불러보지 그래. 금자가 흐느꼈습니다. 난 그때 알았어. 내가 얼마나 노래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무대에 서고 싶었는지. 금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가요제에 나간 거야. 은서 치료비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를 위한 거였어. 내 꿈을 이루고 싶었어. 금자가 자책했습니다. 결국 난 이기적인 할망구였어. 은서 핑계대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한 거야. 독해가 금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금자가 외쳤습니다. 난 은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은서를 위해 아무것도 못 해줬어. 돈도 못 모았고 대상도 못 탔고 결국 은서는 죽어가고 있어. 금자의 절규가 옥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해가 금자를 안아줬어요. 금자가 독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 후 금자가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독해 씨,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독해가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은서를 살리고 싶어? 금자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끝까지 해보세요. 독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돈이 없는데. 할머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은서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위한 거였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독해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꿈을 이룰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간다운 거예요. 독해의 말에 금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서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은서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독해가 물음에 금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노래.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서한테 노래를 불러줘야 해. 금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은서가 어렸을 때 내가 자장가를 불러줬어. 은서는 내 노래를 들으면 웃었어. 행복해했어. 금자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은서한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야. 내 사랑이야. 내 목소리야. 금자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독해가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그게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금자와 독해는 옥상 문을 열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후면 호흡기가 제거됩니다. 금자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은서한테 노래를 불러줘도 될까요? 간호사는 망설였습니다. 중환자실은 외부인 출입이. 제발이요. 마지막이에요. 제발. 금자가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5분만 들어가세요. 금자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은서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은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었죠. 금자는 은서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할머니야.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가 눈을 떠 천천히 할머니를 보았죠. 할머니. 은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금자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할머니 왔어. 은서한테 노래 불러주러. 금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자의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가 희미하게 웃었죠. 금자는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창문 너머에서 독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자정이 되어 금자는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 간호사는 더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금자는 스스로 나왔습니다. 은서가 잠들었으니까요. 독해가 금자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호흡기. 안 빼더라. 금자가 말했습니다. 네. 은서 담당 의사가 왔어.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 금자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둘은 복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그제서야 본선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누군가 촬영해서 올린 영상이었죠.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금자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할머니 목소리에서 눈물이 나요. 이분이 왜 준우승이에요? 대상감인데. 금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독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독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정말요? 지금 바로요? 독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가 독해를 쳐다봤죠. 독해가 전화를 끊고 금자를 받습니다. 할머니,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방송국? 네. 아침 뉴스에 할머니 이야기를 다루고 싶대요. 지금 당장 인터뷰하러 온다고. 독해의 말에 금자는 깜짝 놀랐죠. 그로부터 30분 후 병원 로비에 방송 기자와 카메라 감독이 도착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기자였죠. 그녀는 금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아침 뉴스 기자 이민정입니다. 금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할머니 본선 영상이 지금 난리예요. 조회수가 100만 넘었어요. 사연을 찾아보니 손녀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자가 설명하는데 금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기자의 말에 금자는 망설였죠. 독해가 금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하세요. 이게 기회일 수 있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자 할머니, 왜 가요제에 나가셨어요? 기자의 물음에 금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아암이래요. 신약 치료를 해야 하는데 돈이 1억 원이 필요해요. 제가 3년 동안 폐지 주어서 돈을 모았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요제에 나갔어요. 우승 상금이 1억이라. 금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준우승을 해서 한참 모자라요. 기자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은서, 우리 은서는 겨우 6살이에요. 죽기엔 너무 어려요. 살려야 해요. 제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금자가 흐느꼈습니다. 카메라는 금자의 모습을 계속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KBC 아침 뉴스에서 금자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76살 할머니가 손녀를 살리기 위해 3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치료비를 모았습니다. 가요제에 나가 준우승까지 했지만 여전히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자의 인터뷰 영상이 나갔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에 기부문의 전화가 빗발쳤죠. 은서 치료비 계좌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돕고 싶어요. 얼마 보내면 되나요?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죠. 폐지 할머니 손녀 살리기 모금 운동, 계좌번호가 공유되었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10만 원 입금했어요. 저도 20만 원 보냈습니다. 100만 원 기부했어요. 은서 꼭 살리세요. 금자는 병원 원무과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금자는 믿을 수 없었죠.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2,800만 원이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어요. 직원의 말에 금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1시 기부금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오후 3시 7천만 원, 오후 5시 9천만 원, 저녁 7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자는 병실 앞에서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1억 2,400만 원, 목표 금액을 넘었습니다.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독해가 금자를 안아줬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이제 은서 살릴 수 있어요. 금자는 독해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호자 어디 계세요? 금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요. 의사가 금자를 보았습니다. 치료비가 입금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약 치료 준비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금자는 의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희미하게 웃었죠. 할머니, 은서는 운이 좋아요.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니까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갔고 금자는 중환자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서가 보였어요. 여전히 작고 약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금자가 창문에 손을 얹으며 은서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우리가 널 살릴 거야. 금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할머니 편이에요. 독해가 말했죠.
금자가 독해를 보며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른 9월 초 병원 소아과 병동. 은서의 병실 문이 열리고 은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몸무게도 늘었죠. 은서는 금자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퇴원해요? 은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응, 우리 은서. 오늘 집에 가는 거야. 은서가 방긋 웃었습니다. 복도 끝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웃고 있었죠. 은서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은서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은서 정말 장하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가 며느리 옆에 섰을 때 며느리가 금자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은서를 사랑하시는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니야. 넌 엄마니까 그랬던 거야. 은서가 고통스러운 게 싫었던 거지. 금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금자를 안았습니다. 금자도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은서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병원방, 독해가 차를 가져와 금자와 며느리, 은서를 태웠습니다. 차는 은빛 메아리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왜 센터로 가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꼭 가셔야 하는 곳이에요. 독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센터 대강당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강금자 할머니 초청 공연. 금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들어가 보세요. 독해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강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500석이 모두 찼죠. 금자가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어요. 금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대 위에 마이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무대에 올라 말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웅, 강금자 할머니를 위한 공연입니다. 관객들이 환호했고 금자는 객석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금자 할머니 사랑해요. 은서 건강하세요. 할머니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행자가 금자를 무대로 안내했고 금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출 때 금자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76살 폐지 줍는 할망구예요. 그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손녀를 살려주시고. 금자가 흐느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은혜를.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노래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외쳤습니다. 노래, 노래. 금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제가 50년 동안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불러볼게요. 반주가 시작되자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른 것, 한 모금 마셔도 또 목마른 것. 금자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금자는 50년 만에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객석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은서도 엄마 무릎에 앉아 할머니를 보며 환호했죠. 노래가 끝나니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금자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김진상이 일어났죠. 진상은 금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의미였죠. 금자도 진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의 의미였죠. 금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1등하는 게 아니에요. 금자의 말에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 사람들이 금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금자는 모두에게 웃으며 응답했죠. 그때 한 여성이 금자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가요제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 사실 대상은 할머니셨어요.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센터 측에서 이미지 문제로 준우승으로 조정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심사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준우승도 충분했어요. 그게 없었으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몰랐을 테니까요. 금자의 대답에 심사위원이 놀랐습니다. 금자는 은서에게 다가가 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서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응, 할머니. 은서가 금자의 목을 안았고 며느리와 독해가 옆에 섰습니다. 4시 센터를 나서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죠. 금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은서 살았어. 내가 해냈어. 금자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후 은빛 메아리 문화센터 앞 금자가 센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악보가 들려 있었죠. 리어카는 없었습니다. 금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회색 카디건에 흰색 블라우스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죠. 금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센터 로비 사람들이 금자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금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습하러 오셨어요? 금자가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 발표회 준비해야죠. 금자는 이제 센터 합창단 회원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습했죠. 연습실로 들어가니 합창단 회원들이 금자를 반겼습니다. 20명 정도였는데 김진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금자 선생님, 오늘 고음 파트 어떻게 할지 의논해야 해요. 진상이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같이 봐요. 금자와 진상은 이제 친구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노래하며 가까워졌죠.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자는 소프라노 파트를 맡았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합창단 지휘자가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금자 선생님 파트가 정말 좋네요. 금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센터를 나와 근처 초등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정문 앞.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자는 담벼락에 기대서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은서가 나왔습니다. 은서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죠.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자랐습니다. 얼굴은 통통했고 혈색이 좋았습니다. 노란색 가방을 메고 있었죠. 할머니, 은서가 금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은서,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음악 시간에 노래 불렀어요.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줬어요. 은서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금자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할머니 손녀야 둘은 손을 잡고 걷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금자는 가방에서 주스와 과자를 꺼내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 발표회 가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응, 가야지. 할머니 노래 들어야지? 네.
저 할머니 노래 제일 좋아해요. 은서가 방긋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독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은서야. 독해가 다가왔습니다. 은서가 독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독해 아저씨. 독해가 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은서,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독해가 은서를 내려놓고 금자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금자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독해가 웃었습니다. 오늘 연습 잘했어요? 응. 다음 주 발표회 준비 다 됐어. 금자가 대답했습니다. 독해는 지난 1년 동안 금자 곁에 있었습니다. 연습 때마다 응원하러 왔고 은서를 같이 돌봤습니다. 셋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은서가 앞서서 뛰어갔죠. 금자와 독해는 천천히 걸으며 은서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독해가 말했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죠. 응, 행복해. 정말. 금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도 건강하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해가 기울고 있었죠. 셋은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금자는 이제 며느리와 같은 동네에 살아요. 작은 원룸이지만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은서야. 며느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엄마. 은서가 달려가 안겼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우리 은서 데리러 가는 게 무슨 고생이야. 금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독해를 보았습니다. 독해 씨도 오셨네요. 같이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전 그냥. 아니, 들어와요. 어머님도 좋으시죠? 며느리가 금자를 보았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넷은 집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금자와 며느리가 요리하고 독해가 은서와 놀아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은서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자가 발표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금자와 독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금자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독해가 말했습니다. 응. 오늘도 고마워요. 금자가 대답했습니다. 독해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 응? 다음 주 발표회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을까요? 둘이서만. 독해의 말에 금자는 놀랐습니다. 금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독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때 봬요. 독해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금자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은서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은서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금자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금자는 침대에 누워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당신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 글을 쓰며 사랑이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